시즌으로 바르셀로나에서 8번의 리그 우승을 경험했고 컵대회는 3번, 챔피언스 리그는 4번 우승한 바르셀로나의 레전드이죠. 스페인 국대에서는 유로 2008, 2010 월드컵, 유로 2011을 우승하기도 하였습니다. 발롱도르 최고 순위는 3위로 2009년, 2010년, 2011년에 이 순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점점 노쇠화가 시작되었고 14-15 시즌에는 후보로 밀리게 됩니다. 그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교체 출전으로 트래블을 이루기는 했지만 결국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사비는 중동으로 이적합니다. 이적한 팀은 바로 카타르 리그의 알사드. 당시 이정수 선수가 알사드 소속이었고 현재는 정우영 선수가 있는 팀이죠. 원래 2018년까지만 선수로 뛰고 그 이후에는 코치직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재계약을 하게 되어 2020년까지 사비의 선수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비의 현재 나이는 38살입니다. 사비는 40대에도 선수로 뛰게 되었네요. 박지성 맨유 시절 절친으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레프트백 파트리스 에브라입니다. 자국 리그인 리그앙에서 AS 모나코를 비롯하여 여러 클럽에서 지낸 에브라는 박지성이 이적한 05-06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여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맨유에서 에브라는 5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1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경험했죠.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는 유로 2008부터 유로 2016까지 주전으로 출전하였습니다. 14-15 시즌에는 유벤투스로 이적하여 첫 시즌에 챔스 준우승을 이뤘고 15-16 시즌까지 주전 레프트백으로 뛰었고 총 3번의 세리에 A 우승을 하였죠. 그런데 에브라는 16-17 시즌 주전에서 밀리자 리그앙의 마르세유로 이적합니다. 하지만 팬 폭행 사건으로 방출되어 EPL의 웨스트햄으로 이적한 에브라 17-18 시즌은 웨스트햄에서 경기를 했지만 경기 부진으로 또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18-19 시즌 현재는 소속팀 없이 스포츠 방송 출연 등으로 생활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실업자 에브라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코트디부아르의 미드필더 야야 투레입니다. 벨기에 리그의 베베렌, 우크라이나 리그의 메탈루흐, 그리스 리그의 올림피아코스 등 중소 리그 팀들에서 뛰었던 야야 투레는 2006년 AS 모나코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활약으로 2007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어 전성기를 맞게 되었죠. 08-09 시즌에는 트래블도 경험하고 총 2번의 라리가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 후 EPL 우승도 하였죠.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투레는 맨시티에서의 입지가 위험해졌고 16-17 시즌에는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으며 결국 17-18 시즌 팀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는 과정에서 감시 감독이자 바르셀로나 때에도 감독이었던 펩 가르디올라를 흑인을 출전시키지 않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다소 근거가 부족한 발언으로 팬들에게도 욕을 먹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맨시티를 떠난 투레는 친정팀 그리스 리그의 올림피아코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에 입단하고 3달 후인 12월에 방출되고 맙니다. 경기력 탓도 있겠지만 팀 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합의로 계약이 해지됐죠. 야야 투레는 현재 에브라와 마찬가지로 은퇴는 하지 않았지만 백수인 상태입니다. 야야 투레도 과연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호 그래도 아직은 호아킨이라는 유행어의 주인공 스페인의 호아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행어가 37살인 호아킨에게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레알 베티스에서 데뷔를 한 호아킨은 04-05 시즌 리그 도움왕과 4위 수성에 공헌하고 05-06 시즌에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도 밟게 됩니다. 그 후 2006년부터 발렌시아 소속이 된 호아킨은 많은 기대를 받긴 했지만 감독과의 불화설들이 터지기도 하면서 불안한 적도 많았습니다. 11-12 시즌부터는 당시 신흥 부자 구단 말라가로 이적하게 된 호아킨은 12-13 시즌에 구단 첫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도 기여합니다. 그 다음 13-14 시즌부터는 처음으로 라리가를 떠나 세리에 A의 피오렌티나로 이적하는데 그곳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내 꾸준하게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였죠. 그리고 15-16 시즌에 프로 데뷔를 했던 친정팀 레알 베티스로 복귀합니다. 그 이후에도 전혀 폼이 죽지 않았고 주전 경쟁도 이겨냈으며 18-19 시즌 현재에도 리그 2골로 준수하게 활약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 호아킨이란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었네요. 참고로 본인에게는 슬픈 일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2 월드컵 8강 스페인과 한국의 승부차기에서 필축한 선수로도 유명하죠. 사실 영상의 주제가 추억의 선수, 전성기 보낸 클럽을 떠난 선수를 위주로 뽑는 것이라 이동국 선수를 넣을지 말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현재 만 39세의 나이에 전북 현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이동국 선수의 최전성기를 보내는 중인 클럽이 역시 전북 현대이기 때문에 영상 주제에 맞지 않는 선수였죠. 하지만 지난 영상 댓글에서 이동국 선수를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번 탑10 영상 순위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포항 유스 출신으로 포항에서 1998년 프로 데뷔를 하였고 2007년까지 포항 소속 선수로 활동하였습니다. 다만 중간에 1년 임대로 분데스리가 브레멘 2년을 공복무 때문에 광주 상무에서 보냈죠. 07-08 시즌에는 EPL의 미들즈부르에 진출하여 국내 팬들에게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하지만 리그 0골이라는 기록으로 흑역사로 남고 1년 만에 짐을 싸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적한 성남에서는 주전도 밀리고 부진에 시달렸죠. 하지만 2009년 전북 현대로 이적하자마자 리그에서 20골이나 넣어 득점왕이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무려 4번의 K리그 MVP 수상, 1번의 도움왕도 차지하여 전북과 K리그의 레전드 선수가 되었죠. 한국 나이로 40대임에도 이동국 선수가 보이는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위로 선정한 선수는 바로 1번의 미우라입니다. 미우라는 1967년생으로 무려 만 나이로 51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나머지 선수들이 만 나이로 40이 넘는 선수가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1위를 줄 수밖에 없는 선수였습니다. 브라질 리그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미우라는 일본 엘리트 축구 선수였고 국대에서만 55골을 넣은 90년대 일본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죠. 다만 본인에게 아쉬운 점은 한 번도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94 월드컵 때는 한국을 제치고 월드컵에 갈 뻔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보아의 기적, 일본 입장에선 보아 참사로 예선 탈락을 했었죠. 일본이 월드컵에 처음 나선 1998 월드컵에는 뽑히지 못했습니다. 2000년 이후 국가대표는 은퇴했지만 2019년 현재에도 여전히 현역입니다. 브라질 리그, J리그, 세리에 A, 크로아티아 리그 등을 거친 미우라는 2005년 요코하마 FC로 이적하는데 아직 이 팀의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후반 늦은 시간에 교체 출전하는 방식으로 팀에서 활약하고 있죠. 이 때문에 팀의 민폐가 된다며 비판하는 팬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51세의 나이에도 프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은퇴하지 않은 현역 그때 그 시절 선수 탑 10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부폰, 이니에스타 선수에 대한 요청도 많았으나 이 선수들이 추억의 선수라고 하기에는 바로 전 시즌까지 부폰은 유벤투스, 이니에스타는 바르셀로나로 각자 전성기를 보낸 클럽이 있었으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상 나루튜브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유튜브입니다. 어느새 이번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도 결승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번 결승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을 보여준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준 토트넘이 만나게 됐죠. 올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유독 역전승이 많이 나오면서 더 흥미진진한 느낌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역대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나온 명승부 5경기를 선정해봤습니다. 주관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총 4개의 해외 기사를 토대로 영상을 제작했고 이 기사들의 링크는 영상 설명에 추가해두겠습니다. 시즌 챔피언스 리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고 있던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 다비드 비아, 페드로로 이어지는 MVP 라인에 축구 역사상 최고의 중원라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새 얼간이들이 있던 팀이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첫선에 뽑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11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에 도전장을 내민 팀은 바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이어 챔피언스 리그까지 더블을 노리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맨유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고 있던 팀이긴 했지만 대부분은 바르셀로나의 우세를 점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맨유에게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았던 결승전, 극복했다면 그것도 드라마였겠지만 맨유는 바르셀로나의 위력을 더 처절히 느끼게 됐죠. 당시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기도 했던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는 MVP 라인이 모두 한 골씩 기록해 3대1로 승리했고 비록 트래블까지는 실패했지만 이때의 바르셀로나는 역대 최강의 팀으로 뽑힐 만큼 어나더 레벨을 과시했었습니다. (1992년) 유러피언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대회는 챔피언스 리그라는 이름으로 개칭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개칭 후 몇 시즌간은 지금의 UEFA 점수로 참가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만큼의 위상이 있던 대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중 하나였던 1993-94 챔피언스 리그 역시 지금처럼 경쟁력이 셌던 것은 아니었지만 결승전에서만큼은 명경기를 만들어낸 대회였죠. 당시 결승전은 바르셀로나와 AC 밀란과의 경기였는데 바르셀로나는 호마리우, 펩 과르디올라, 로날드 쿠만을 필두로 요한 크루이프 감독이 이끄는 드림팀이라고 불리는 초강팀이었고 AC 밀란도 여전히 강팀이긴 했지만 마르코 판바스타는 부상으로 뛰지도 못했고 굴리트와 레이카르트는 팀을 떠나면서 오렌지 삼총사가 붕괴됐던 터라 바르셀로나의 우세가 점쳐졌다고 하죠. 허나 역시 축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경기에서 AC 밀란이 증명하게 됩니다.
세반의 예측과 다르게 AC 밀란은 바르셀로나를 무려 4대0으로 아주 박살을 내버렸죠. 토탈 풋볼이라는 이름으로 축구계에 반향을 일으킨 크루이프의 드림팀이 쉽게 우승할 것이라는 예견은 뒤집어졌고 AC 밀란은 축구는 끝까지 모른다는 것을 바르셀로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18-19 시즌 바르셀로나는 불운하게도 또 한 번 이 사실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프리미어리그 참가팀 모두가 8강까지 오르는 선전을 보여줬고 결승전마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올라가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금 뒤처져 있었던 잉글랜드 팀의 전성기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할 07-08 시즌 역시 잉글랜드 팀들이 모두 8강까지 진출했고 결승전 역시 잉글랜드 팀의 대결이었죠.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경기였습니다. 웨인 루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를로스 테베즈의 공격진을 필두로 결승전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올라온 맨유와 프랭크 램파드, 미하엘 발락, 클로드 마켈렐레라는 중원을 보유했던 첼시의 경기는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경기였죠. 각각 호날두와 램파드의 골로 1대1 상황에서 첼시는 골대를 2번이나 맞췄고 맨유 역시 많은 찬스를 가졌지만 결과는 승부차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지막 승부차기, 계속 좋은 활약을 보였던 호날두가 실축하며 승부는 첼시 쪽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첼시의 마지막 키커였던 존 테리가 실축해 동점이 됐고 마지막에 아넬카까지 실축하며 결국 우승은 맨유가 차지하게 됐죠. 안 그래도 첼시는 리그에서도 맨유에게 밀려 우승을 내줬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까지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또한 이 경기는 당시 맨유 소속이었던 박지성 선수가 교체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아쉬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축구가 재밌는 이유 중 하나는 이번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나온 것처럼 승부를 끝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두 경기가 그 사실을 증명한 경기들이기도 하죠. 그중 첫 번째는 바로 1998-99 시즌에 나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경기입니다. 당시 지네딘 지단이 이끌고 있던 유벤투스를 꺾고 올라온 맨유와 안드리 셰프첸코의 디나모 키예프를 꺾은 뮌헨의 경기 역시 챔스 역사에 남을 명경기였습니다. 전반 6분 만에 실점을 한 맨유는 후반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 1대0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후반 추가 시간뿐이었죠. 이대로 맨유의 패색이 짙어지는 듯 했지만 맨유는 후반 추가 시간 테디 셰링엄의 동점골 그리고 현 맨유 감독인 올레 군나르 솔샤르의 극적인 역전골이 터졌고 이적의 역전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프누에서 펼쳐져 이 경기는 캄프누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맨유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와 FA컵에서 우승을 달성했던 터라 이 극적인 역전승으로 잉글랜드 구단 첫 트래블까지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명경기 중에서도 해외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뽑히는 경기는 바로 04-05 시즌에 있었던 리버풀과 AC 밀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이스탄불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축구팬에게 알려져 있는 이 경기는 지금도 많은 팬들에게 회자되는 경기이기도 하죠. 당시 AC 밀란의 출전 명단을 보면 말디니, 디다, 셰브첸코, 스탐, 네스타, 셰도르프, 카카, 피를로, 가투소, 크레스포, 까지 와, 미친 안 유명한 선수가 없네요. 하여튼 AC 밀란은 양심 없는 스쿼드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리버풀 역시 스티븐 제라드, 사비 알론소를 필두로 좋은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AC 밀란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게감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스쿼드의 무게감이 증명하듯 AC 밀란은 전반에만 3골을 뽑아내 3대1 리드를 만들었고 챔스 결승 같은 큰 무대에서 3골 차이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리버풀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리버풀은 후반전 제라드의 헤딩골을 필두로 고작 6분 만에 3골을 따라잡게 됐죠. 결승전에서 3대0이라는 스코어를 극복한 것으로만 해도 엄청난데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이 경기에서 AC 밀란은 폴란드산 댄스머신에게 남은 정신마저 흔들리며 패배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18-19 시즌 4강에서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낸 리버풀이 결승전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나온 명승부 5경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18-19 시즌에는 워낙 역전승이 많은 것을 보니 결승전이 더 기대가 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